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속적으로 좋은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결국은 코인을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과 이상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상하이 셧다운을 감안하면은 선방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와중에 실적들이 꽤나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서 증시는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올해 말에는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동시에 이게 이상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매도했나 봤더니 무려 보유 코인의 75%나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핑계는 분명 존재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인을 매도한 이유는 중국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코인을 매도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는 도지코인은 아직까지 팔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겠죠. 도지코인에 대한 믿음은 또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바닥을 쳤다, 그리고 플러스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지금부터는 또 조정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피는 제일 처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슬금슬금 빠지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고점대라고 말할 수 있는 319포인트에 바로 이 위치가 고점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증시가 반등했을 때 이때가 바로 고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천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어제 증시는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쏟아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외국인도 현재 위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타 증권에서는 만약에 여기를 또 강하게 뚫어낸다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좀 유의미한 상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지만 한 번만에 이러한 저항을 뚫기는 꽤나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호재가 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차 하락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하락은 결국 단기 조정일 것이며 다시 또 바닥을 다진 뒤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얼마 전에 고점이었던 이 319, 지금 위치가 바로 1차 고점대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거기를 맞고 쭉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현재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지금 시간 기준 4천억 넘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319 여기까지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다면 요한타 증권에서 말했던 대로 1차 고점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미끄러지더라도 또다시 바닥을 다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때야말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또 포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한다고 하지 말던가. 바로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령들도 아시다시피 현대 오일뱅크는 정말 간을 많이 본 IPO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몇 번의 도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상장할 거야 라는 움직임을 보여준 현대 오일뱅크, 결국은 시장 분위기와 경기 침체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걸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대 오일뱅크는 앞으로의 흐름을 매번 틀리게 예측하는 아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 도전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유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도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철회를 하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이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상장해도 된다, 그러한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니겠는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상장할 필요는 없지롱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현대 오일뱅크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IPO를 실제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캐시우드 ETF가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도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ETF가 뭔가 봤더니 바로 왼쪽에 있는 이 ETF입니다.
ETF입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언니의 ETF 중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아크 투명성 ETF CTRU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금 신기했습니다. 보통 ETF는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ETF는 트랜스페런시 LLC로부터 정보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대안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상패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들은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운용 실적이 나쁘다고 이게 폐지가 되나 그런 생각으로 봤었는데, 그런데 이유가 조금 신기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 ETF는 투명성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이거는 ESG에 관련된 ETF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지만, 하지만 기존 성장주 위주로 투자했던 다른 아크 ETF랑 크게 다를 점이 없어서 기존의 아크 ETF랑 거의 비슷한 ETF다 이러한 비판을 받긴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ETF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이제 좀 소비해주나? 어두컴컴하다 못해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의류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행히도 하반기에는 실적을 회복하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확진자가 또다시 나오고 있고 봉쇄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겪었었죠. 처음이 무섭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면 갈수록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악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중국 소비주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던 증권가 역시 이제는 오히려 투자 의견을 슬금슬금 매수로 바꾸는, 지금부터는 조금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최근 들어 바닥을 많이 치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중국 소비에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실제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것도 꽤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이마트가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저 길이 또 그랬습니다. 어차피 30일 중에 이틀 더 일해봐야 대형마트가 얼마나 좋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이 뉴스가 뜨겁습니다. 어제 우리가 투표를 진행했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매우 뜨거운 관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NH투자증권은 만약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된다면은 매출보다는 이익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틀 동안 쉬는 거를 안 쉬는 걸로 바꾸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일단 매출 증가 효과는 무려 400억 수준이나 된다고 하며, 이를 연간으로 바꾸면은 무려 9,600억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400억이나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올해 이마트의 영업이익의 54.8%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틀만 더 장사를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50%나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다른 것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50%나 성장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실적이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출은 또 엄청나게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증가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틀 동안 이마트 주가가 핫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1,400억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19년에 영업이익은 1,5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020년엔 2,300억, 21년엔 3,100억, 그리고 올해는 2,600억으로 여기서 1,400억이나 늘어난다는 거는 대형마트에게는 진짜 엄청난 호재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세대들. 뭔가 우리처럼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불편해서 어떻게든 벗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벗는 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기 싫어 밥을 안 먹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으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안 벗는 아이 때문에 리코더 시험을 방과 후에 선생님과 단둘이 보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현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히 뭔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마스크는 얼굴 팬티다 이러한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팬티를 못 벗는 것처럼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니까 한 2년 정도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 나올 때,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울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박 행진. 지난주에 시청률이 9. 몇 프로인가요? 거기까지 올랐었는데 그런데 또 올랐다고 합니다. 무려 11.69%. 정말 오랜만에 드라마 열풍이 불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길이 또 지난주에 참다 못 참아서 이제 봤는데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논란도 어쨌든 많아지고 있는데 처기리스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퇴근 후에 조금 할 게 없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마트24 구독 서비스 시작. 이마트24가 점심 먹거리 상품 할인 구독 서비스 반값 행사를 8월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면은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그리고 그냥 김밥 이런 것들을 반값으로 먹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무제한은 아니고 20개까지라고 하는데 대충 보니까 2개, 3개 먹으면 그냥 본전을 뽑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르분들이 편의점을 평소에 많이 찾는다면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 8월 30일인가 이걸 봤더니 지금은 30%를 이미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50%로 늘린 서비스라고 하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이마트24가 있고 그리고 편의점을 많이 찾는 다면은 이러한 구독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의 돈을 아끼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구독료는 도시락 기준으로 6,000원 그리고 삼각김밥 샌드위치는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거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기름값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아직도 경유가 비싸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기름값이 그래도 조금 잠잠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1,900원, 1,8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경유는 여전히 2,000원대 위라서 의아함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반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경유 수급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경유 가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세가 휘발유에 많이 매겼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휘발유를 살 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유류세 인하가 되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휘발유에 세금이 많이 매겨져 있었으니까 그 휘발유 가격이 더 크게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 경유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경유가 더 비싸다고 하며 어쨌든 기름값은 8월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곧 경유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실적 역대 최고치 발표. 현대자동차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9,7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8%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나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는 시장 전망치 2조 4천억을 22%나 상회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조금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보통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선반영인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간으로 또 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떤지 그거를 기르분들이 조금 더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은 투자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들어 외국인이 현대차, 기아를 많이 사더니 그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진단키트 품귀 현상 또 시작.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진단키트가 잘 팔린다 이 말과 동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편의점에서는 최근 판매량이 2배 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원래는 20만 명 정도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만 명 정도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르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쌀 소비가 최악. 놀랍게도 7월에서 8월은 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냉면을 선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쌀값은 계속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쌀을 소비하는 게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때까지 큰 효과를 거둔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겠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수요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쓰든 그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나저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작년 국민 쌀 소비량은 56.9kg로 30년 전이랑 비교하면 반토막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치는 한 사람이 밥을 한 공기도 안 먹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 길이 또 집에서 쌀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가면은 밥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길이는 그 밥솥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주인 잘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놀면서 그냥 놀고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맘스터치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하네요. 소고기 버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맘스터치는 닭고기 패티로 유명하죠. 특히 싸이버거가 진짜 맛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소고기 버거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맥모닝, 이거를 타겟팅한 버거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매장 수를 보자면 맘스터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등은 롯데리아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맘스터치는 매장 수 기준 우리나라 1등 프랜차이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매출을 봤을 때는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3등 4등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매출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맘스터치가 닭고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런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도 곧 M&A에 나설 것이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 전에 몸값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기후변화 비상, 유럽 날씨가 미쳤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이 기후변화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3조 원의 인프라 투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만 근처에서 70만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정책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엑스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의원이 바이든 편을 들지 않고 예산법 처리를 공개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은 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S윈드. 풍력 관련주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2분기에는 CS윈드의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7.7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실적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급 차질 영향, 그리고 해상 운송비 상승 등의 요인 등 때문이라고 한대요. 다만 4분기부터는 회복을 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평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그 이평선에만 부딪히면은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매출액은 쭉쭉쭉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는 조금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다시 크게 성장해서 쭉쭉쭉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예상포는 30이라서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년에는 1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1.94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은 매력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가 요즘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만들고 있죠. 페노션은 어떤가 봤더니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8,300원으로 또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페노션의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으며, 오히려 영업이익 컨센이 최근 들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건화물 운임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BDI 평균은 1분기보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면은 운송업이 잘 될 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걱정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이제는 성장은 조금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예상퍼는 4.6, 내년은 5로 지금부터 주가가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